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 강의 신영복 선생님의 책 읽고 있고요. 노자 1장 하다가 말았어요. 아, 예. 이어서 가보죠. 네. 네. 일단 핵심은요. 저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야기를 했는데 무와 유는 하나다. 근데 이제 드러났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냐의 차이인데 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라는 것은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초월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무와 무명과 유명을 떼어서 읽는 것이 좋다 막 이런 설명도 하고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무와 유를 중심으로 좀 읽어라라고 하면서 선생님 나름의 약간 논증을 해요. 맞아요. 이게 또 이 책의 장점인 게 같은 그 텍스트를 보고서도 뭐랄까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이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좋더라고요. 보통은 하나만 보여주거든요, 해석을. 그렇죠. 근데 다양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또 선생님이 스스로 누군가 반론을 하면은 그 가정하고 그 반론에 또 자기가 또 재반론을 하는 그런 텍스트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네. 특히나 많이 쓰셨죠. 근데 이제 전체적 의미의 맥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각자의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는 용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노자 사상은 이 함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언 형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표현을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 시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명가명 비상명과 도가도 비상도의 관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67쪽에 한번 요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노자 1장을 읽으면서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묘와 요, 그 시와 모, 무와 유 이런 한자들을 대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노자가. 근데 이런 서술 방식은 결코 그 개념들 간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서술 방식이래요. 결국 유와 무를 대립시키지만 유무는 결국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일 뿐. 뭐 도와 명도 그렇고 이게 그 서구 사회의 이분법과 다르다는 증거죠. 그러니까요. 선과 악을 규정해서 이분법. 선과 악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대립하잖아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야. 그렇죠. 선이면서 악인 건 없어요. 서구 사회에는. 그렇죠. 근데 노자는 그거를 지금 철저히 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인 사고 같아요. 그렇죠. 네. 현이라는 걸로 하나로 다 통합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구 사회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유보다 더 낫다. 맞아요. 네. 왜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왜 나쁘냐면요. 이게 만약에 차별성을 드러낸다. 서구 사회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낳는 게 우리가 만약에 선이면 니는 악이야. 뭐 이게 서로 싸우자는 거지. 대립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하면 너희는 나쁘고 우리가 잘생겼으면 너희는 못생겨. 이런 계속 가르는 게 편을 가르고 뭔가 자꾸 분류하는 게 서구 그 철학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진짜 인간의 본성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역사상의 그런 전쟁을 보면 선의 정당화를 시키는 게 일단 1차적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국가가 선이라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전쟁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되게 많은 괴리감을 낳는다. 이것도 인위적인 거예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이 세상을 절단시키냐. 맞아. 그런 거. 근데 하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던 현이라는 거는 검을 현자예요. 근데 검을 현자를 또 찾아보니까 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오묘하다, 심오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제 검을 현자예요. 검을 현자가 검은색 플러스 붉은색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검은색은 무를, 붉은색은 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무가 그 현이라는 글자에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렇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규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라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도라는 어떤 사물이나 그런 그게 있을 것 같잖아요. 개체가. 그렇죠. 근데 그건 서구적으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칙 자체를 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진짜 우주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노자라는 것을 인간의 개념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사상에 대한 비판 담론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명과 명 비상명에서 그 명, 이름 명자도 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로 붙인 이름은 참된 이름일 수가 없다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돌풀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사랑이면 그 사랑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 맞아. 이런 개념이죠. 또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뱉어야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담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랑해란 말을 쓰면 증명이 된 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것도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말뿐인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노자는 그 개념적인, 우리가 개념화시킨 거잖아요. 도는 도다 이렇게 하는 거랑 명은 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일 뿐이지, 그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 무가 있다,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와 유는 그 공동체, 하나의 통일체다. 이거를 계속 잊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묵상할수록 노자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좀 침묵을 하고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랑하면 실제 사랑하는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과언을 안 하게 되고 단언을 안 하게 되겠죠. 맞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고요. 네. 270쪽에 이거 재밌어요. 서양에서 만약에 도덕경을 서양인들이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 도비도 비상도 명비명 비상명. 이게 뜻이 뭐냐면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서양 사유다. 개념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도라는 이름은 아까 이제 노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는 비상명. 그걸 좀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이제 그 가능할 가고요. 비는 아닐 비자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도비도 비상도 명비명 비상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노자식 즉 동양식 그 사유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참된 도가 아니다. 네. 사랑으로 하면은 이게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이름을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정확한 설명했어요. 맞죠? 네.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으면 정의를 무조건 해야 돼. 서양인들은. 그렇죠. 개념을 지어야 돼. 그래야 그것만이 사랑인 거야. 그렇죠. 실제 근데 서양 철학 공부하면서도 그런 뉘앙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그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신을 자꾸 증명시키려고 했었고. 증명할 수 없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줄을 주황색으로 쳤는데 이게 전 좀 덜 중요하다. 근데 제가 딱 이거 보고 돌풀님은 왠지 이걸 언급하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계속 같이 읽다 보면서 이게 돌풀님의 시선이 보여요. 제가 진짜 그게 또 재미인 것 같아요. 어느새 서로의 시선을 알게 되는. 진짜 이거 언급하시겠다. 이게 서양 철학하고 비교하는 맛이 쏠쏠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칸트도 딱 칸트가 완전 그렇죠. 개념이 맞아요. 자기 머리 안에 개념이 있는 거야 이미. 그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현상계, 가시계 이런 거 어떻게 저희가 압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양이 좀 얕은 이런 거에 비해서 동양한데 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매번 말하지만 한 니체쯤 이제 그 현대 철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쯤 와야 노자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할 수가 없다.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걸. 맞아. 그런 측면에서는 노자가 진짜 시대를 확 뛰어넘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좀 언어에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에. 그렇죠. 노자의 이런 무와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도라는 건 어쨌든 우주의 이치, 근원적인 법칙 같은 거고요. 맞습니다. 도가 작용하여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하는 것이 유인데 형이상학적 체제 그런 형태는 무이지만 형이하학적으로는 용이라는 용은 유다라고 하는데 도무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는 없고 물은 있다라는 건데 무형인 도체가
유형인 도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어려워 보일 텐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가장 도와 가깝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챕터인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지금부터는 좀 더 재밌을 거야 아마 2장. 네. 이게 이제 해석이 다는 안 나오고 짧게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널리 알려진 미를 미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혐오스러운 것이다. 널리 알려진 선을 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뭐 상대주의의 선언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법에 대한 걸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아름답지 않은 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무의적인,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들, 예를 들어 다비드상,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걸까? 이건 우리의 관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관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지금 시대의 미인들 있잖아요. 뭐 수지라든지 뭐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예쁘다. 대부분의 많은 대중들이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예쁘다고 느끼죠. 예쁘다. 근데 그 노자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쁜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여기서 혐오스러운 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마다 어떤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실제로도 바뀌고. 그죠. 예.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황진이 양귀비 때는 뭐 좀 통통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아닌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까지 그 상대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 그치면은 해석이 좀 얕아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해석을 했냐면 미가 그러니까 얼굴 지금 말한 그거는 이제 얼굴의 그 조형성, 얼굴이 예쁜 거를 기준으로 그게 기준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얼굴 자체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얼굴 실제로 안 본다. 그럼 기준이 재밌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 성인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항상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로 판단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얕은 기준 아니면 좀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봐요. 만약 예수님이나 공자님 같은 경우엔 사람을 그렇게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안에 뭐 공자님 같은 경우는 인의 예지가 있냐, 사람한테 예의를 차리고 관계를 잘 맺냐, 이런 기준이 그 사람한테 중요했겠죠. 공자님한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앙이 있냐, 네. 믿음이 있냐,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뭐 얼굴을 보고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유치하고 웃긴 거예요. 이게 그게 나한테 전혀 안 중요한데 나는 그런 거 뭐 돌멩이 보듯이 그냥 전혀 뭐 선도 여기도 선과 악 이렇게 나누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선악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난 다른 기준이 중요해. 기준 자체가 초월해 그 기준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맥락이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그 기준은 과연 제대로 된 기준인가? 그렇죠. 그 관점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챕터는 그게 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고정관념이 과연 정말 고정적으로 있어도 될 만한 관념인가?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거나 잘생긴 것을 추구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유전학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유전적으로 더 괜찮은 자손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산모로서의 역할을 잘한다라는 풍채보다 얼굴이 예쁘면 맞아. 내 자식도 예쁘고 잘생기게 나올 거고 그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약간 예쁨을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예쁨을 추구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만이 아니고 사실 동물의 관점이죠. 숫사자의 갈퀴를 보고 그리고 공작새의 날개를 보고 그러겠네.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유전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약간 더 우월한
그런 거를 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런 성인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게 진정한 우월성이냐. 왜냐면 지금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여기서도 그 선생님 말씀이 나오시는데 미와 선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시대에 갇혀 있는 사회적 개념이다. 예전에는 지금으로 보기엔 노예제도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죠. 그때 당시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모든 과거를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 아무튼 이런 이분법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분법이라는 게 차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나쁘다.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뭐 한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자가 뭐 몇 센치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죠. 근데 그런 걸 지금도 뭐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웃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들끼리 또 그걸 또 만나요. 전 안타깝다고 봐요. 뭐 얼마나 뭐 학벌이 뭐 대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가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잘못된 인위적 관념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노자의 이장은 인식론이기도 하고 실천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냥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실천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76쪽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네. 성인은 무의의 방식으로 일하고 무언으로 가르쳐야 한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나는 법이며 간섭할 필요가 없다. 생육했더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했더라도 뽐내지 않으며 공을 세웠더라도 그 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무릇 공로를 차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제가 읽으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성인은 무의의 방식으로 무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라고 무언으로 가르친다는 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윤님한테 무언이 아니라 언을 막 카톡에 장문의 언을 쓰고 막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법과적으로 막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안 된다는 일이 더 안 풀리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만물은 스스로 자라는 법이며 간섭할 필요가 없대요. 진짜 그쵸. 반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뭐 썸네일 방식이던가 뭐 저희의 그런 정체성이던가 이런 것들을 제목 형식이던가요? 맞아요. 제가 그 코멘트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제 개인 유튜브를 또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유튜브가 엄청 잘 된다는 아니지만 나름의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는 되게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거는 제 삶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말을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럴 만한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 걸 봤을 때 이거를 이 사람 이렇게 잘하구나. 맞아. 따라가야 된다. 맞아.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전체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비밀적인 소스거든요. 근데 언급한 이유가 저희 둘 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 싶어요. 막 예를 들어 제가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뭐 돌풀님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스피치 배우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참 스피치 잘하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만들면 알아서 그냥 따라올 건데 이건 좀 잘못하시고 이건 못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이게 완전 간섭이고 그게 어떻게 정의합니까? 맞아요.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 리더의 역량이자 자질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유튜브에서 무언하기 무의의 방식이 최고다. 좋습니다. 만물은 스스로 냅둬도 잘은 안 되잖아요. 간섭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실제 그러거든요. 간섭하는 순간 짜증내고 힘들어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정말 적당한 이야기는 또 하고 어쨌든 중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3장인데요. 네. 그 내용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해야 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도적질하지 않게 해야 하며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정치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하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의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혼란이 있을 리 없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진짜 깨달은 게 많아요. 한번 제가 털어놔 볼게요. 네.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이거는 대학교가 생각났어요. 온 국민이 지금 대학교 보내려고 가려고 발악하는 사회잖아요, 실제로. 저도 대학을 가야 좋은데 취직할 수 있다는 그걸 믿고 현명함을 숭상했죠. 실제로 또 우리 사회는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직장에 가리라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현명함을 숭상하고 있어요. 뭐지? 그럼 다투게 된다. 서로 실제로 그래서 사교육하고 난리잖아요. 학원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첫 번째 걸렸고, 두 번째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도적질하지 않게 해야 하며. 진짜 현대 사회야말로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널렸죠. 집 같은 경우 부동산.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됐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기 집값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상품들 뭐 핸드폰도 그렇고 다 좋은 거 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기업 배불려 주는 거지. 돈도 없는데 막 빚내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 천지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도적질하고 있고 서로. 그다음 세 번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욕망 자극하는 거, 모든 광고가 욕망을 자극하고 있고, 이게 뭐 성욕이라든지 뭐 구매 욕구, 근데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 영화, 웹툰 다 욕망을 자극하고 있어요. 어떤 욕망이든 하나를 건드려요. 이게 뭘까? 모든 매스컴들이 일제히 유튜브로 봐도 유튜브는 욕망이 넘실거리는 욕망의 바다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도 그렇고. 그게 돈이 되니까요. 또.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욕망 천지죠.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식당에 들어와. 아니 뭐 우리 카페에 들어와. 여기 예쁘지? 인테리어 좋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현대에서는 다 걸리죠.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전 이거 되게 감동받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마음과 머리는 비우고 배와 뼈는 튼튼하게 하려잖아요. 이거다.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이제 좀 공부하는 사람들, 좀 뭔가 좀 배우려는 사람들은 특히나 머리가 되게 커지고 머리를 채우려고 뭔가 개념으로 채우고 생각으로 채우고 그러는데, 그쵸. 이럴수록 머리를 비우고 마음은 비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채우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머리도 뭔가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음과 머리는 비우는 게 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 어떤 원리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머리는 비우고 배는 당연히 밥을 튼튼히 먹고 든든히 먹고, 이거는 건강 관련된 거죠. 뼈는 튼튼히 이거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그래서 무지무욕 이거는 우리의 그 화두로 삼아서 좋겠다. 무지무욕. 우리가 공부를 매주 하는데 무지한다. 공부에 얽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죠. 모순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무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욕망이 없어. 우리 전에 이거 우리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무욕 이거 관련해서 욕망이 없는 상태. 그죠? 한번 예. 그 공자 논어에서 그때 나왔 사사로움이 없는 무사하다. 무사. 그거랑 뉘앙스가 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무지무욕하고 싶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지무욕은 무아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만인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사람은 내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휘둘려요. 욕망이 휘둘리고 나를 없애버리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이 진짜 웃긴 가정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만약 욕망이 있었어요. 우리 일반인들처럼 나는 최고의 목수가 될 거야.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목수였는데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당시에 권력자가 될 거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야망 좋게 말하면 꿈을 갖죠. 비전. 예수님은 그런 꿈이 없었어. 욕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자도 그랬어요. 자기가 있었으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막 발악을 했겠지.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래서 성인이겠죠. 전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읽었었을 때 많이 충격받았었던 문장인데 그 말이 가장 공감 가서 이거 코멘트하고 바로 이 챕터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요. 노자는 인식론이기보다 실천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도 진짜 그러네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정말 벙 때리면서 했는데 이게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각인시켜서 노자의 도덕경은 매번 읽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했지만 논어랑 도덕경을 제가 읽었는데 안다고 표현할 수가 없겠다. 그냥 읽었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화두로 가져가고 나를 자꾸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만이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뭐 따로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고 잠깐 뭐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갈게. 280쪽에 뭐 하부구조 물적 토대가 중요하다. 상부 구조는 그런 거야. 아까 말했던 우리 생각한다든지 뭐 철학 그쵸. 같은 게 상부 구조고 맞아요. 하부 구조는 물적 토대, 경제적 토대 이런 게 나라에서도 중요하고 사람을 개개인을 봐도 하부 구조가 튼튼한 게 그쵸. 중요하다.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맞아요.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살 수 있잖아요. 왕이 딱 상부 구조죠. 그리고 무지무욕 관련해서도 뭐 소비가 미덕이라는 자본주의 경제학 공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이거 실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논리예요. 이런 논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막 뭐 경기페이나 뭐 파주페이 이런 거 푸는 이유가 서울시도 페이 막 풀잖아요. 그죠. 돈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들이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자본주의 논리가 그렇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써야 돼. 또 소비가 미덕인 사회예요. 실제로 이런 자체도 모순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소비가 미덕이지? 뭐 자본주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확대 재생산과 대량 소비의 악순환이 자본운동의 본질이다. 욕망 그 자체를 양산해내는 체제다. 욕망을 키우는 체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모든 사람이 부단한 갈증에 목마른 상태. 이게 보편적 정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진짜. 일단은 시간 관계상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284페이지 이제 8장. 이게 노자에서 제일 유명한 문구인데 그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 이거 좋죠. 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를 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그 까닭을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살리게 하니까요. 둘째는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게 뭔가 다투면서 뭐 꺾이거나 뭐 썩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그 곳에도 자처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간다라는 건데
이 가장 낮은 곳이 단순히 위치가 낮은, 그러니까 이제 지리학적으로 낮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곳까지, 이런 곳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맞아. 이 노자의 굉장히 중요한 상선약수라는 그 근본적인 사상이죠. 저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물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진짜 생명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고, 특히 둘째 그 다투지 않는다. 이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게 주체적 역량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조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도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당연히 다투는 형식이 된다.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걸 매주 준비하잖아요. 매주 책을 읽고 하는 게 나한테 내가 나 스스로와 다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버거울 수 있잖아요.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네.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게 이제 주체적 역량이 미흡한 상태인 거죠. 역량을 끌어올려야죠. 누군가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지금의 우리는 한 주에 50쪽 읽는 게 적당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50쪽 넘어가면 다투게 되죠. 스스로와 싸움하면서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힘들어.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는 선에서 나 스스로와 다투지 않고, 첫째는, 둘째는 제가 이제 윤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윤님과 다투지 않는, 서로 막 이게 역량이 딸리면 다투게 되는 막. 네. 그리고 셋째로는 시청자와 다투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평화를 요즘에 화두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우리 사이의 평화랑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원만하게. 시청자와의 평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한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좀 시청자들이 좀 뾰족한 사람들이 오시면 다툴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이제 가시가 삐죽해서 공격 악플을 나시고 그럴 수 있는데,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면 물은 안 다투잖아요. 그렇죠. 물은 뭐 그냥 모든 환경에 순응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저는 와닿았어요. 와닿고, 그다음에 셋째,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처한다. 그렇죠. 286쪽 맨 위에 보면 낮은 곳이란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억압받는 곳이래요. 이게 민초들의 정치학이거든요. 이게 항상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곳이 이곳이에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세련된 곳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곳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곳도 아니고,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억압받는 곳에 내가 항상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한데 내가 항상 친구가 연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당장은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곳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상선약수라는 문장,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라도 계속 이렇게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노자의 그 아까 이야기했던 민초의 사상,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사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판 담론을 제시하는 분들은 뭐 이 노자도 결과적으로 공자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 약간 이데올로기이고, 이게 약간 또 귀족주의를 뭐 양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보면 고도의 제왕학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죠. 실제 그 책을 노자 관련된 책이 뭐 있을까 막 검색해봤는데, 책 제목이 노자는 뭐 제왕학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해석이야,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해석하는 바로는 노자가 군주학이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정치학적으로 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민초의 사상, 그러니까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인위적인 거에서 반대하는 그 사상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리고 물은 사람이 낮은 곳에 처한다는 그런 마인드, 가장 약한 존재라는 뜻도 된다. 맞아요.
가장 약한 존재지만 무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민초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또 나옵니다. 아, 감동적인 설명이죠. 78장의 문구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천하의 물보다 약한 것은 없지만 강한 것을 공격하기에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며 이를 대신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물이 강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이유를 읽어내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는 힘이 약한 것에 있는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 백성이 왕과 귀족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적 힘은 약한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강자의 힘은 결과적으로 약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원래 힘은 약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두 가지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 다수 그 자체가 곧 힘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낙수가, 떨어지는 물이 대도를 뚫는 이치가 바로 그거다. 맞아. 쉬지 않고 떨어지지 않냐. 공감 가더라고요. 네. 둘째, 다수는 곧 정의라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다. 낮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다이다.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6장에 강에소 이능 위 백곡 왕자 이기선하지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가 모든 강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더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핵심 철학관 중에 하나가 제가 깊고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상선약수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깊고 넓을수록 내가 내 것들을 좀 챙기고 나머지 그 여백을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거기서 좀 쉬어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근데 이 맥락으로 보면 바다야말로 깊고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모든 강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높은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그 사람의 밑에서, 아래서 섬기는 사람만이,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바다가 된다. 맞아요. 아, 이게 되게 깊은 뜻이네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그 민주주의, 다수가 곧 힘이다. 물을 보면 다수가 힘이다. 다수여야 합니다. 양적으로 우세해야 합니다. 이게 숫자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표를 몇 표 받느냐에 따라서 그 10,000명이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10만 명, 100만 명이 지지하는 그 숫자가 힘이 다르죠. 그 힘이, 근데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방송도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걸 몇 명이 이제 듣고 있냐, 이 조회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만큼 그게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 방송이. 그쵸. 근데 아직은 우리 방송이 힘이 없지만 근데 이만큼도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김어준 씨나 이런 거 보면, 유시민 이런 작가님 보면 그 구독자만큼 그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조회수가 나오는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뤄지는 거죠. 예. 그 다수가 힘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예. 다수가 곧 정의다. 그렇죠. 민주주의 원리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물은 민초들의 정치학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진정한 연대란 다름 아닌 노자의 물이다. 하방연대, 낮은 곳으로 지향하는 연대이다. 하방연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뭐 노동이던가 교육, 농민, 환경, 의료, 시민 등 각 부문 운동이 각자의 존재성을 키우려고 하는 존재론적 의지 대신에 보다 약하고 뒤처진 부문과 연대해 나가는 하방연대 방식이 역량의 진정한 결집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 중소기업, 하청기업, 비정규직, 여성 해고자, 농민, 빈민 등 노자의 물처럼 낮은 곳을 지향하는 연대여야 하는 것이다. 하방연대에는 보다 진보적인 역량, 그것이 덜 진보적인 역량과 연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덜 진보적인 역량은 더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덜 진보적인 역량은 더 내놓을 게 없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보라는 건 더 나아갔다는 건데 철학적으로나 뭐 깊이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이 좀 더 진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가 있어야 바다처럼. 맞아요. 하방 연대. 우리도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한 화두가 연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계속 꿈을 꾸고 앞으로도 좀 계속 이제 연대하고 싶거든요.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또 재밌는 것들을 벌일 수 있겠죠.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근데 우리 둘만의 힘은 약한데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뭔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연대. 그리고 이 중간에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읽어주세요. 이게 이 한자보다는 한자의 뜻을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291쪽인데 이게 이제 거선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대와 전위 조직의 과학적 실천 방법에 관한 강령적 의미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 간단히 읽어보면 거선지는 현실의 토대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채널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하려는 조직이나 공동체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선지는 현실의 토대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민중들과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현실 노선과 대중 노선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현실 대중 노선을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심선연은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사사로운 목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선인의 여와 인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지적 애정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언선씨는 그 주장이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선치의 정은 이게 무슨 정인지 모르겠다. 정은 정입니다. 바로잡는 것, 즉 개혁과 변혁입니다. 그 방법이 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평화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도 방식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의 방법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제나 독선에 의한 게 아니라 최대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이끌어낸다는 의미래요. 사선능은 전문적인 능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동선씨는 때가 무르익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조직에 적용해도 이 말들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싸우지 않는 것, 오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부쟁.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써 허물이 없다. 과학 이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네. 더 이상 토달지 않게. 자, 이제 292페이지 보면은 네. 비는 것이 쓰임이 된다. 이 문장 진짜 예술입니다. 네,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은 그 속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해서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해서 방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따라서 유가 이로운 것은 무가 용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와 유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밌는 게 찻잔을 고를 때 그 비어 있는 그걸 활용하려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사는 건데 사람들은 색상, 무늬, 질감을 보고 고르잖아요. 가격을 디자인만. 그 유만 보고 고르잖아요.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게 가격 디자인 안 볼 것 같아. 그냥 비어만 있으면 돼. 물만 먹을 수 있으면 돼. 이게 본질을 보는 대단한. 아까부터 그 핵심 그 유의 배후에 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계속 의미하는 거고 숨겨진 구조를 읽어나가길 바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한 개의 상품을 보고 한 개의 상품을 윤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생각하길 바란다 하면서 이런 문장을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의 아픔의 대가라면 그 기쁨만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지요. 전 이 문장이
이게 이런 우리가 예전에 그거 봤잖아요. 축구공 하나 만들려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고 아니면 커피를 그 생산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나 그런데 엄청 힘들게 일을 한다. 근데 커피 우리는 그냥 뭐 돈 내고 마신다지만 내 돈 내고 마신다. 편하게 하지만 우리의 편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과 눈물, 아픔의 대가라면 그거는 그것만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정말 와닿았어요. 이거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의 그 생산 지점, 노동자 누가 이걸 만들고 있고 그게 과연 착취가 없었나, 부당한 대우가 없었나 그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 소비 그런 걸 이제 실제 그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생협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생산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었나? 요새 그걸 많이 따지게 되죠. 그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이 문장들이던가 노자를 봤을 때 무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무소유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기보다는 그 무의 가치를 약간 이렇게 찬양하고 예찬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숨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 숨겨진 억압 구조를 드러내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도 답니다. 노스님의 무소유는 사찰 종단의 거대한 소유 구조 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분이 무소유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찰 종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지금 당장 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소유 하겠다? 안 돼요. 굶어 죽어요. 맞아요. 누가 우리 뒷바라지 할 건데 스님이나 되니까 또 유명하니까 그 공양 믿음 다 있잖아요. 이미 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제 스승도 이걸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일반인이 무소유가 되겠냐. 근데 저는 그런 화두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그 무소유를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그런 조건이 있어도 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조건 다 됐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대단한 행동이다. 그거 자체로는 뭐 그렇죠. 그 자체로는 대단한 거죠. 일단 저는 못합니다. 전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데미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 신영모 선생님이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있는 듯 없는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 행동하지는 않는데 항상 뒤에서 뭔가 챙기고 그래서 없는 듯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이제 안 나오면은 그 자리가 뭔가 빈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우리는 보통 뭔가 이뤄내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자랑하고 뭔가 막 앞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진짜 그래서 바람 같은 사람. 그 노자가 되게 겸손하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네, 이 챕터는 이제 바람직한 군주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저희가 나눴었던 그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바람직한 군주,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치는 백성들이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맞아. 제가 이거 17장 옛날에 읽고 또 충격을 받았었는데 임금이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임금의 권력이 나랑 뭔 관계냐.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 무치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건 뭐냐. 백성들이 친애하고 칭송하는 임금이다. 이 덕치라는 거죠. 그 다음은 두려운 임금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못한 것은 백성들이 업신여기는 임금이다. 이렇게 되게 재밌는 관점이죠. 근데 사마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그 군주가 뭐냐, 백성들과 뭐 덕으로 다스리는 거다.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안 좋은 거는 뭐 법으로 다스리는.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군주는 백성과 다투는 자다. 다투. 그런 관점에서 충격적이고 재밌었던 거는 맞아. 이 나라에 그 약간 군주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태평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다. 백성과 다투는 군주 하니까 우리나라 생각나네요. 그렇죠. 많은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백성과 막 싸우죠. 막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많이 느꼈었어요. 그때 시기라서.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상호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의 핵심이고요. 맞아요. 이게 모두가 상호 신뢰도 있지만 백성들 자신도 독자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 297쪽에도 와닿지 않나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고3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에라서 대중문화와 상품 미학에 깊이 포섭되어 있는데 3, 4학년이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 이유가 변화하는 이유가 생활이 그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삶의 골목에서 이러저러한 충돌을 통해서 그쵸. 현실의 벽을 몸으로 터득해가고 더구나 집단적으로 터득한대요. 그래서 나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신뢰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에 관한 내용을 좀 서술하셨는데 그 자연은 서양에서의 그 내추럴 그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노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의 완성된 것, 다른 외부를 가지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다. 한마디로 최대한의 개념에서 안정적인 질서가 바로 노자의 자연이다. 제가 아까 말했었던 군주 정치도 자연적으로 독립적으로 완성적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299쪽의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45장인데요. 네. 가장 완전한 것은 마치 이지러진 것 같다. 그래서 사용하더라도 해지지 않는다.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있는 듯하다. 그래서 퍼내더라도 다함이 없다. 가장 고든 것은 마치 굽은 듯하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마치 서툰 듯하며 가장 잘하는 말은 마치 더듬는 듯하다. 고요함은 조급함을 이기고 추위는 더위를 이기는 법이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올바름이다. 아 이거 너무 훌륭한 문장이에요. 맞아요. 감동받았어요 진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질적 전환, 질적인 거에 대해서 최고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맞아요. 그 고듬이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왕필이 주석을 달았는데 어떤 분야든 최고의 단계에 가면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좁은 틀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툴고 더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부족한 게 어리석은 게 더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양률 이것도 최고의 웅변은 더듬는 듯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이 맷돌 얘기 예를 드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맷돌과 윤님이 생각하는 맷돌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 경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좀 더듬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언어를 적게 하고 느리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네, 언어의 불일치를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언어란 불충분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가볼까요? 예, 요거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303쪽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네, 그럼요. 자, 여기 서곡감인데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많은 기계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그것을 탈 일이 없고 무기가 있지만 그것을 버려놓을 필요가 없다. 백성들은 결승 문자를 사용하던 문명 이전의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며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볼 정도이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워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왕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첫 문장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명심해야 될 대형 교회가 명심해야 될 문장이라 생각해요. 교회는 크고 교인들은 많죠. 점점 늘어나죠. 몸뚱이 막 불리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대기업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뚱어리 불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대한 나눠야 돼. 작게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노자가 말하는 이상 국가론인데 그 지금 소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작게 나뉘어야 된다. 맞아. 지금 민주주의가 힘들어요. 너무 인구가 많아요. 여기서 완벽한 통치제도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런 노자의 사상은 이러하다라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간디는 진보란 단순화이다라고 했대요. 노자랑 같은 입장인 거죠. 네. 이 문장도 곱씹어볼 만할 문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단순하다.
이렇게 저희가 노자에 대해서 2시간의 시간을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아니 2시간도 짧은데 짧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게다가 도덕경을 읽어본 입장으로서 사실 이것보다도 또 엄청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요. 더 많죠. 엄청 많아요. 오늘 못한 얘기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근데 일단은 노자의 철학이 아주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개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혼자 읽었을 때보다 신영복 선생님의 이런 견해를 빌리면서 읽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플님도 오늘 좀 어떻게 좀 노자를 읽으시면서 만족하셨는지.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 맞습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또 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주는 노자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주에도 근데 다음 주에는 장자만 해도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또 결정해야겠네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아. 이게 정하면 안 돼. 맞아요. 노자적인 건 정하면 안 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음미할 게 많으면 이대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묵자까지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만약에 이거 좀 넘길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장자도 조금 읽어봤던 입장으로서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우리 시간을 2시간 정했지만 필 받으면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래.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정하면 안 돼. 그건 나중에 또 정하면 안 돼. 시간을 무조건 원래는 이제 원칙은 2시간이지만 우리 전에 스피노자 할 때 3시간인가 3시간 반 나왔어요. 진짜 최장 시간 나오는데 화장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깊이로 했던 게 우리 지금 기억에 계속 아직도 남잖아요. 그때 강렬했던 경험들. 그렇죠. 노자적으로 앞으로 시간도 상의해보죠. 한번 보고 꼭 좋은지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